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파주의 임현지입니다. 오늘 저랑 같이 진행을 맡았던 이상원 위원장님은 저 카메라 뒤쪽에 계시고요. 제가 오늘 혼자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특별한 손님을 모셨는데요. 지금 날씨 춥잖아요. 그런데 아침부터 교화도서관과 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계신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얘기를 듣고자 해서 두 분을 모셨는데요. 먼저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교화도서관분의 박수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교화도서관부의 사무장 이욱입니다. 네, 교화도서관 분해라고 합니다. 빨리 말씀하니까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제가 반복했는데요. 근데 왜 도서관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왜 1인 시위를 하고 아침마다 추운데 그러고 계신 거예요? 저희가 민간 위탁 투자 BTL 사업을 하다 보니까 2008년에 2028년까지 20년간 실시협약을 했는데 실시협약을 맺었어요. 근데 그 실시협약이 불변가로 묶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 부분이 항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성과평가나 뭐 기타 등등의 것을 해가지고 소비자 물가 지수 9점 이상이 되면 소비자 물가 지수를 그 플러스 알파를 해주는데 저희는 이제 최저임금 같은 경우에는 그 인상폭이 한 3년 사이에 되게 많이 됐잖아요. 근데 그에 비해서 소비자 물가 지수는 1.3에서 많아봤자 2%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큰 차익이 생기다 보니까 저희 사측에서 그러니까 회사 측에서는 그거를 맞춰줄 수가 없기 때문에 계약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어떻게 계약을 하냐? 근무 시간 중간에 있는 휴게 시간을 늘린다든가 아니면 뭐 없던 휴일을 만들어 준다든가 그리고 또 이제 연차 촉진제를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이 빠지면 너무 다른 분들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연차를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것도 그 회사 측에서 알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게 최저임금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 갭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근무 시간을 줄이고 휴가를 강제적으로 쓰게 하면서 그렇죠. 남들은 최저임금이 올라가니까 임금이 올라가는데 네. 여기는 오히려 근무 시간을 줄여서 월급은 그 최저임금 인상폭만큼 오르지가 못하는 거예요. 늘. 네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한 15만 원이 최저임금으로 작년 대비 올랐다고 친다면 저희 같은 경우는 시간을 줄인다든가 휴일을 만들어 버린다든가 아니면 다른 기타 등등의 악조건을 만들어서 한 실상적으로 저희가 오르는 거는 한 10,000원에서 2만 원.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최저임금 제도를 만들었는데 실상 저희한테는 적용이 되기는커녕 더 악화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근데 그러면 교화도서관 말고 다른 도서관에도 이런 그러니까 지금 분해 조합원들이 네네. 시설하고 보안을 담당하시는 분들이신가요? 네네. 네네. 다른 도서관에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같은 있습니다. 일을 하시는 분들. 그분들도 그렇게 되는 건가요? 지금 이 문제가 저희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2008년에 개관을 했잖아요. 2008년에 개관을 했는데 이 개관을 하기 전에 아무래도 이제 그 계약서 같은 협약서를 쓰잖아요. 네네네. 이 협약을 하게 된 연도수가 이제 2005년에서 2007년 사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2005년에서 2007년 사이에 2028년까지의 계획을 짜는 거죠. 네. 네, 그 계획을 짜는 과정에서 그때 이제 최저임금 자체가 3,700원이었거든요. 그럼 여기서부터 지금 쭉 해서 나중에 한 20년 후에는 어느 정도 계산을 해서 이제 협약을 맺었겠죠. 근데 중간에 이제 그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나 아니면은 중간에 있던 뭐 최저임금 인상률이 좀 더 높아지거나 이런 현상들이 계속 생기다 보니까 네네네. 이게 따라가지를 못하는 네. 거죠. 이제.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변경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변경을 할 수는 있기는 하되 이 실시 협약 자체를 변경하는 것 자체가 뭐 의회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거기에서 뭐 어떻게 바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절차가 생각보다는 많이 복잡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남들은 간단히 말하면 최저임금이 올라서 예를 들면 이렇게 힘든 노동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제 외주인 네네. 거죠? 예, 이런 분들이 임금이 올라야 되는데 네. 실제로 여기는 실시협약이라는 이름 때문에 임금을 올린 걸 반영은 못하고 오히려 임금 올린 것 때문에 올라가는 거를 줄이기 위해서
근무 시간을 다른 편법을 쓰는 거죠. 네. 줄여서 네, 맞아요. 이렇게 한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게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0년을 통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인건비뿐만이 아니라 이제 유지 관리하는 운영비까지 이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계약을 할 때 총 운영비에서 50%를 인건비로 책정을 하고 네. 나머지 50%로 시설물 유지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업무 자체가 네네네. 시설물 유지 관리하고 있는 퍼센트가 50%인데 지금 현재 상태로 지금 인건비로 지출되는 금액이 60%가 이제 돼버리는 거예요. 아, 실시 계약에서 네네. 시로부터 받는 원래 받는 돈은 만약에 10,000원을 받아오면 원래는 5,000원으로 인건비를 내고 네, 5,000원으로 네, 유지 네.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6,000원이 6,000원이 인건비가 나오고 인건비가 유지 관리비가 4,000원이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연도수가 점점 뒤로 가면 갈수록 유지 관리하는 비용이 점점 커지잖아요. 네, 네. 모든 물건이나 그렇죠. 저거 하나 네. 그러니까 수리하는 양도 많아질 거고 그런데 이제 유지 관리할 수 있는 비용 자체가 점점 줄어드는 상태고 인건비는 최저임금 자체가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은 무조건 맞춰야 되는 거예요. 맞춰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점점 비율이 올라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용역사 측에서는 어떻게든지 최저임금으로 들어가는 인건비를 억제를 해야 유지 관리에 들어가는 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말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은 용역사도 관공서가 아니잖아요. 네네. 이윤을 창출해야 창출하는 회사다.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인건비를 억제를 하기 위한 방법을 계속 쓸 거라고요. 근데 그 방법을 쓰는 과정에서 이제 점점 환경이 안 좋아지는 거죠. 시간이 그러면 풀어지고. 노동자의 환경이 안 좋아요. 작년 말고 재작년이 제일 많이 올랐나 그렇죠? 네네. 네. 그럼 재작년부터 계속 이런 문제가 누적돼 왔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그 2019년도에 노정협의 노정 정례회의 가서 이 문제를 이제 얘기를 했었어요. 노정 정례 회의라고 하면 말하자면 시청과. 군회랑 파주시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네. 시청. 네네. 파주 민주노총 파주지부하고 파주시하고 하는 이제 회의 그런 석상이 있는데 네네. 거기에 이제 그 파주시 내에 있는 도서관 중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실례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생활임금을 적용을 하는데 네. 그걸로 이제 인건비 보조를 좀 어느 정도 해주는 이제 지자체가 생겼더라고요. 아, 파주시도. 시 예산으로 네네. 이렇게 이 부분들을 보존해주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실시해박에 의한 계약 금액 외에 별도로. 그러니까 아. 최저임금이 있으면 최저임금과 생활임금 사이의 차액을 네. 시에서 직접 노동자한테 네, 주는 주는- 거예요. 아,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증빙을 또 하고 그러면은 그냥 실시협약을 바꿀 필요 없이 그냥 이게 모든 게 다 해결이 네, 되는 된다 거죠. 이거. 아, 네네. 그러네요. 근데 이제 이런 문제 자체가 이제 그 민간 투자 사업 자체가 기획재정부에서 이제 그 관리를 하거든요. 기획재정부에서도 이 문제 같은 경우가 지금 저희 그 파주시에 있는 시 관할로 들어가 있는 BTL 자체는 도서관이 하나겠지만 네. 뭐 요즘에 BTL로 학교도 많이 들어서고 네. 뭐 일반 뭐 체육관도 많이 들어서고 하잖아요. 네. 전국으로 따지면 BTL 사업 자체가 엄청나게 많을 거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다 공통적인 문제인 거죠. 이게. 네, 그러네요. 네, 공통적인 문제여서 기재부에서도 이제 지침이 나왔어요. 그 인건비 관련해서 어느 정도 보조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나왔는데 그 방안 자체에서 이제 최저임금 지급이 곤란할 경우에 그 단순 노무직에 한해 뭐그 어느 정도 보존해 추가 줘라.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을 했는데 지금 이게 이제 아무래도 지침이나 그런 관계로 약간 강제성이 없이 나오다 보니까 그리고 해석의 차이가 좀 달라요. 지금. 아, 그러니까 문제가 파주시에 있어서 기재부에서 지침을 내렸는데 네. 그 지침은 강제성이 그러니까 강제성이 없고 해석에 따라서 뭐 이게 운영할 수 있는 거니까 파주시는 안 따른다 이런 얘기신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파주시에서는 해석 자체를 총 운영비에서 만약에 이제 적자가 나면 보존을 해주겠다. 이런 얘기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총 인건비에서 지금 이미 초과가 많이 됐으니까 왜냐하면 이미 60% 지금 벌써 10% 자체가 넘어갔고 지금 내년도 최저임금 자체가 1.5%가 올랐잖아요. 근데 물가지수 자체 뭐 올해 그 소비자니까. 반기에 있는 거를 내년에 이제 적용을 하거든요.
그거 하면 한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역대 최저로 최저임금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따라가지는 못해요. 그럼 이제 내년도에는 그 60% 정도 됐던 게 61%가 될 것이고 계속 올라간다는 거죠. 2022년 되면 더 올라가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2028년쯤 되면 아마 70~80%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 되면 유지관리는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최저임금에 이제 맞춰주기 급급한 인건비에 운영비에 되는 거죠. 사람을 맞춰버리는 거죠 이제. 인건비에 사람을 맞추게 되고 또 이제 유지 관리하는 비용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수월해질 수밖에 시설의 뭐랄까 이제 안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발생될 있겠네요. 수 있는 건데 이거를 과연 문제가 발생됐을 때 누가 또 책임을 져주냐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네네. 파주시는 분명히 우리는 운영비를 줬고 니네들 수선유지비는 항목도 줬을 텐데 네. 왜 모질라냐고 그때 가서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저희가 봤을 때는. 그리고 지금은 비록 60% 차이지만 회사 측에서도 더 이상 해줄 수가 없는 게 만약에 우리가 시간을 줄이지 않고 무언가를 하지 않았다, 편법을 쓰지 않았다면 분명히 회사 측에서는 저희한테 주는 그 퍼센트율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그 최저임금 제도에 맞춰지지도 않겠지만 이렇게 되다 보면 이제 사측과 이제 주무관청 저희가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아주 많은 문제점들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지금 파주에는 BTL로 하는 데가 교화도서관 뿐이죠. 딴 네. 데도 있나요? BTL로 들어가 있는 데는 도서관 쪽은 저희고요. 네. 그 이외에 뭐 상수도, 상하수도 관리, 상하수도, 그리고 이제 뭐 학교. 학교나 그런 데는 아예 이제 교육부 소속이라 학교 같은 데도 BTL이 있고요. 그런데도 똑같은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그렇죠. 얘기죠. 그래도 다 비슷하죠. 그러면 기재부 차원에서 이거를 뭐 그냥 이렇게 말하자면 해석이 이렇게 돼도 되고 저렇게도 되고 하지 않도록 지침을 정확히 내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도 그 지침에 관해서 네. 그 유권 해석을 요청했어요? 저기 네. 요청한 해석 상태이고요. 관련해서 이제 그것도 요청을 하고 했는데 지금 그 나오는 대답 자체가 좀 상당히 늦고요. 일단은 그리고 그거 해석을 받아도 또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제 시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것도 이제 좀 아직 불확실한 거고요. 그 윤유덕 의원님이 기획기정위원회 위원장. 위원장 아니십니까? 네, 맞습니다. 네, 한번 찾아가 보셨어요? 면담 요청을 한 상태이고 네, 저희가 저희에 대한 이런 요구사항에 대한 자료를 넘겨준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러게요. 왜냐하면 교화도서관만이 문제가 아니라 네.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이런 애들이 많을 테니까 네네. 그 국회의원이 이 문제 특히 더군다나 기재부 관련된 위원회 위원장이시니까 예. 윤석 의원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는데요. 의원님 신경 써주세요. 신경 써주세요. 그러면 지금 언제부터 1인 시위 하신 거예요? 저희는 10월 15일서부터 1인 시위를 하다가 전 직원이 다 같이 점심시간이라든가 휴게시간을 쪼개서 지금 하고 있어요. 10월 15일이요? 네네.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네. 시에서 무슨 반응이 있었나요? 처음에는 뭐 이렇게 안 된다는 입장이 완강했다면 지금은 조금은 유해졌지만 아직도 완강한 편입니다. 그러면 기재부의 그 지침에 대한 해석이 이렇게 갈리니까 네네. 실시계약 쪽으로는 변화가 아니 의회 동의를 얻으면 된다고 했는데 의회에서도 반대할 일은 아니잖아요. 시에서 계약 변경을 추진해서 그거를 파주시의회에 넘기면 의원들이 반대할까요? 그게 어렵나요? 그거를 저희가 아직 그 시의원이나 뭐 이런 쪽을 잘 알지 못해서 좀 찾아가지 못했는데 일단 저희도 한번 찾아뵙고 저번에는 안소희 의원하고 조금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지금 의원직 뭐 조금 무슨 사건이 연루돼서 의원직 박탈을 당하신 다음부터 저희가 조금 멘붕이 왔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제 조금 이렇게 기조를 좀 지켜보자. 실시협약 하고 있는, 그러니까 실무협의도 하고 저희가 지금 일단 그쪽하고 시하고의 노정교섭도 하고 있으니까 일단 지켜보자는
거로 조금 가고 있어요. 근데 이번 12월 초에 나오는 답변서를 보고 저희도 이제 방향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정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12월 초에 답변이 네네. 오겠어요? 근데 그 사이에 계속 용성하시고 아침마다 그러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 힘든 길을. 이게 되게 네. 그러니까 저희 이쪽 업종이 일단은 미화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네. 보안 이제 경비하시는 분, 그다음 이제 시설 관리하는 사람. 그러니까 경비하고 시설 관리 쪽은 그 감단직이에요. 또 예? 감단직, 감단직. 감시 감시 단속직이라고 해서 네. 이게 네. 애초에 2005년에 또 계약을 할 때는 감단직 자체가 진짜 사회적 약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전 규정에는 감단직이라 해서 최저임금의 80%를 받았어요. 최저임금이 아니라 네, 최저임금의 80%. 그렇게 네. 받아도 그 법적으로 지장이 없고. 뭐 감단직은 지금 이런 게 법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은 근데 지금은 이제 풀렸어요. 다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전체 100%로 바뀌었는데 네. 근데 이거 역시도 그때는 계산에 들어가 있지 않는 거죠. 이제 네네네. 2005년도에. 그때는 이 80%를 기준으로 해서 감단직 네네. 인건비를 그렇죠. 계산했다 이거죠? 왜냐면 그 나라에서 그걸 허용을 했으니까. 네. 근데 이후에 바뀌었잖아요. 바뀌었어요. 바뀐 다음에 뭔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죠 또. 그러니까 그때 나온 게 이제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이라고 해서 그 관계기관에서 그러니까 노동청,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에서 그 나온 또 법안이 또 있거든요. 네. 네, 법안이라기보다는 지침 같은 게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거기서도 일단은 그때 2011년도쯤 해서 그 최저임금 전체를 다 지급하게끔 만든 그 법이 통과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예전에도 한번 이제 흔히 말하는 피바람이 분 거죠. 결국 감원 내고 그러니까 이거를 아파트 80%였는데 100%를 맞추다 보니까 인건비가 그렇죠. 그러니까 올라가니까 2017년도에 최저임금 대폭 인상했을 때도 뭐 경비원 감소, 네네네네. 뭐 시설 관리하는 분 네. 감소, 미화원 감소 막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게 앞전에 그 감단직 100% 지급하고 하게끔 만들어진 이후에 그때도 한번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뭐 노동 시간 같은 것도 다 줄어들고 그러니까 묶여 있는 시간은 똑같아요. 그죠. 아, 도서관에 묶여있는 묶여있는 시간 시간은 똑같은데 똑같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8시 출근해서 8시 퇴근이에요. 네. 근데 중간에 휴게 시간을 늘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 중간에 이 묶여있는 이 휴게 시간에 일을 했으면 안 나갈 수가 그치, 없어요. 휴게를 하느냐 그게 근데 아니라 이게 정말 휴게 시간이냐 아니면 휴게 시간이 아닌 정말. 시간이라고 감단직 같은 경우에도 미화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새벽 막 6시, 5시에 나오셔가지고 도서관 오픈 전에 다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네네네. 이렇게 새벽에 나오셔가지고 새벽밥 드시면서 나오시고 감단직 같은 경우에는 이걸 일일 근로 시간을 따지면 365일을 8시간씩 근무하는 거예요. 매일. 맞아요. 공휴일이 하나도 없이 명절도 없이 원래 그러니까 12시간씩 교대하시는 건가요 지금? 24시간 24시간. 24시간. 그런 식으로 돌아가다 하루가 보니까 묶여있고 하루는 퇴근하고 이제 쉬는 날이고 이렇게 묶여있어요. 그러니까 이 묶여있는 시간이 똑같기 때문에 이 대기식 중간에 휴게 시간이라고 말을 하지만 말은 하지만 휴게가 만약에 아니라. 일이 있으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나는 이거를 대기 시간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만약에 온전한 휴게 시간이라면 무슨 일 있어도 나가면 불이 나고 뭐가 따로 나가면 안 되는 휴게실 건데 휴게실은 있어. 휴게실은 이제 노동조합 챙기면서 좀 만들었어요. 깜깜한 일이네요. 회사 측에서도 무언가를 해주려고 많이 노력은 하는데 이게 자기네도 이제 돈이라는 게 그 한정돼 딱 있으니까. 한정되어 있고 불변가라는 가격 금액을 딱 묶여 있기 때문에 얘네도 어쩔 수가 없는 걸 저희는 막 느껴져요. 그게 막 해주려고 노력은 하는데 안 되는구나라는 그렇죠. 게 그 경영 내용을 네네. 전혀 모르는 게 아니고 네. 아니까 너무 네네. 많이 알아서 네네. 탈인 것 같아요. 좀 몰랐으면 좋았을 걸. 그러면은 시에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른 지자체는 네네. 그 생활임금하고 최저임금 격차 분이라든지 네네. 아니면은 이제 임금이 저하되는 부분에 대한 이제 보전을 해준다고 했는데 네네. 파주시는 그런 생각을 안 하나요? 저희 그 공문을 요번에 제가 드렸고 저희 교화도서관의 인원 대비 이렇게 했을 때 그 차액분이 얼마 발생이 되고 이거까지 다 드렸어요. 검토해 보신다고 그랬었는데 지금 검토를 하고 계시지 않을까. 이번에 시장님 계신 데서도 이 얘기를 했어요. 네.
어디 제주시는 이렇게 하고 있고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현재 그렇게 주고 있으니까 한번 좀 실시협약을 정말 바꿀 수 없다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보전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러고 얘기를 했었죠. 네네네. 실시협약을 바꾼 예는 없어요? 그거 지금 2028년이면 앞으로도 8년 남았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말하자면 이렇게 옆에서 그거를 그대로 냅둔 채로 이제 보존해 주는 거 말고 실시협약 자체가 이런 변수를 감안하지 못한 거기 때문에 협약 자체를 변경하는 이런 예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아직 그런 예는 들어본 적이 없고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왜 다른 부분은 몰라도 인건비 부분을 왜 묶어놨는지 그게 좀 이해가 안 가요. 차라리 별점 같은 거를 만들어서 인건비 부분은 최저임금 상승률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라는 항목을 왜 안 집어넣는지 물론 처음에 실시협약을 계약을 할 때 당사자들끼리 모여서 최저임금이 이렇게 많이 상승을 할 거라고 미처 생각을 못한 부분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게 실시협약을 고치지 말고 별점 부분을 하나 만드는 게 어떨까. 그래서 인건비 부분만큼은 나라에서 약자를 위해서 지정한 그런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을 해서 최저임금 상승률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저희가 최저임금보다 많이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최저임금 상승분에 따라서 상승률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다는 지침을 지금이라도 내려주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게요. 그렇게 하는 게 모든 맞는 거죠. BTL 사업장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얘기예요. 네네. 네네. 그러면 두 분도 아침마다 그럼 나가서, 당연히. 네. 저는 쉬는 날도 나오고 쉬는 연차를 쓴 날도 나와서 쉬는 날이라뇨? 제가 이제 쉬는 날이 있죠. 휴무 날이 있잖아요. 아, 본인의 휴무다. 본인의 휴무, 쉬는 날. 그러니까 제 휴무가 저 같은 경우는 주 5일 근무다 보니까 도서관 계신 분들이 다 똑같은 근무 조건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주 5일 근무인데 좀 나와서 쉬는 날도 나와서 했었고 또 연차를 써도 나와서 이렇게 시위에 도움을 주고 그렇게 그러게요. 지금 환경이 저희가 열악하기 때문에 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해요. 그러면 저희가 도서관에 가면 주로 이제 이제 지하 입구에서부터 이제 거기 경비? 네네. 감단지 그 네. 아저씨한테 인사하고 들어가서 이제 사서 만나고 그냥 나오고 네네. 그다음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때 깨끗해서 좋네 뭐 이렇게 네, 하고 네. 하는데 그런 안 보이는 데서 일하시는 분들이 지금 다 분해 조합원들이신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렇게 교도관 앞에서 해도 사실은 관장이 할 수 있는 건 없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건가요? 관장님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죠. 그런가요? 그럼요. 네. 일단 관장님이 예산을 편성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시에다가 도서관 예산을 그렇죠. 편성안을 내야 네. 되니까 네네. 관장님만이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예요 지금? 네, 도서관 예산을 오. 올려서 그거에 대한 지자체로부터 예산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런 거는 사실은 그 도서관 예를 각각의 부서에 있는 사람 반장이나 과장들이 편성하는 게 아니라 일괄적인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예를 들면 인건비 예를 들면 이제 4년면에 뭐 이제 감단직에 있는 분이 계시다. 4년 면장이 결정하지는 않잖아요. 다 일괄적으로 4년이든 얼렁이든 막 똑같이 이렇게 되게끔 할 것 네. 같아서 그러니까 이게 시의 기획예산과에서 만드는 거 아닌가요? 이게 참 저희 상급 단체가 교화도서관 관장님이세요. 그 위에 있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와에 이렇게 할 때 이제 저희의 뭐라고 해야 되지? 협상 협상 파트너가 그러니까 노사할 때 협상이 관장으로 네, 교 네. 관장이 나오세요. 나오고 여기 나가는 예, 거예요? 예. 근데 이게 관장님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해주려는 의지가 있다면 조금 적극적인 자세로 취하시면 되는데 네. 저희가 보기에는 그 적극적인 자세가 조금은 부족하다. 너무 행정 해석에만 집중하시는 게 아니라 관장님! 보셨어요? 마음을 이렇게 열어주세요. 아니 이제 도서관에 이용자들이 쾌적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게 이제 하시는 분들이 이 분야의 조합원들이신 것 같은데 관장님께서 예산안은 넘어왔잖아요. 변경하고 이러면 되니까. 네.
아, 그래서 도서관에서 하시는군요. 그래서 저는 도서관에서 도서관에서는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저희가. 아, 도서관에서는 왜 하나 그랬어요? 저는 여기 기획예산과 시청에 네네. 압력을 주기 위해서 시청에서 해야지 왜 거기서 하라고 생각했는데 아, 네, 그렇군요. 네, 네, 네. 일단은 저희가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이라고 봐야 되는 데가 네, 네. 도서관이죠. 좋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조합원들이 이렇게 단결도 잘 되고 네네. 분위기 좋지 않아요? 어때요? 어, 분위기 안 좋아요? 혹시? 지금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나이 드신 분들도 계시고 젊은 사람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젊은 사람들이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하는 건 맞아요. 나중에 또 생각을 해야 되고 하니까 이 감단직 분들도 같이 조합원인 네. 거죠? 저희가 그럼 연세가 몇 살 정도? 그러니까 저희는 많게는 67세부터 40세까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래도 저희는 나이 드신 분들은 되게 많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세요. 오히려 이제 딱 시간 되면 딱 나가셔가지고 가자 이러고 얘기해 그럴 때가 너무 감사하고 그러게요. 예. 고마워요. 사실상 실질적인 게 무엇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주신다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러게요. 네. 아니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 저는 그거 몰랐어요. 그 최저임금의 80%만 해도 된다라는 그리고 우리 그게 예전에는 있었죠. 그러니까 그럼 그거를 감내하고 살았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고생하셨던 분들이니까 도서관 관장님 하고 파주시에서 좀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결국은 우리가 이제 경제 성장을 하고 또 이제 파주시가 발전을 하고 이런 게 결국 뭡니까? 시민들이 행복해지는 거고 고루 잘 사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제대로 최저임금의 혜택을 못 받고 그 다음에는 그 기존에 됐던 실시협약이라는 이런 허울에 이제 얽매여서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하면 굉장히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민 여러분들도 그렇고 파주시와 도서관장님이 이제 마음을 열어서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시면 좋지 않겠는가. 그러면 저희 시민들도 좋은 서비스를 받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영상 보신 분들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파주 시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얘기 없으신가요? 깨끗한 환경에서 공부하고 싶고 사실 도서관이라는 곳 자체가요 환경이나 아이들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데서 일하는 사람이 일단 행복해야 서비스가 더 수준 높은 서비스로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많이 구독해 주시고 많이 좀 봐주셔서 제발 관장님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게 네네. 도와주십시오. 네. 도서관이 우리 시민들에게 굉장히 소중한 공간이에요. 사실 우리 세금으로 만든 공간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는 도서관이 있고 도서관 친구들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중앙도서관은 중앙도서관, 도서관 친구들 있고 네. 막 도서관마다 다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도서관이 휴관을 하면 휴관할 때 그냥 건물만 덩그러니 있잖아요. 근데 이 건물에서 마을 주민의 누구의 뭐 생신이라든지 결혼이라든지 무슨 파티를 해요. 아니면 마을에서 무슨 이게 자랑 있잖아요. 막 음악회 연주회 같은 거 네. 내가 바이올린을 2년 동안 배웠는데 발표할래라고 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도서관 사서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일일이 기획을 할 수 없죠. 그러니까 도서관 친구들이 나서서 그렇게 해서 모날 모시에 이걸 한다라고 해서 주민들이 모여서 자기 마을의 마을 회관처럼 공간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을에 솜씨 있는 사람들 모여라 해서 이렇게 예를 들어 이제 매대를 쭉 해놓고 예. 이제 상품을 사고 팔게 하기도 하고 예. 그러면 수익이 나잖아요. 네.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보고 내가 배울래라고 해서 강좌도 만들어지고 그렇게 해서 그 수익을 갖고 도서관에 필요한 비품을 사서 기부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파주시 도서관 친구들을 만들어서 이제 그 교화 아줌마들이랑 같이 한 달에 한 번씩 그런 걸 했었는데요. 이제 이게 맥이 잘 이어지지 않고 있는데 하여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은 도서관, 마을마다 작은 도서관을 세워야 된다는 운동을 했었고, 네. 그 다음에는 도서관 친구들을 이제 이 국립 작은 도서관들이 많이 생기니까 도서관 친구들이 생겨서 이런 게 있으면 주민들이 도서관은 관공서가 아니라 들락날락하는 자기 사랑방처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문화운동을 이제 펼치고자 했었고 했는데 이제 지금 제가 이사를 왔는데요. 이런 일들을 주민들이 나서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보다 편안한 공간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도서관이라는 그 딱딱한 이미지를 깨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도서관 아. 친구들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이 도서관도 마을의 도서관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뉴욕의 어떤 제가 기억은 정확히 못하는데 도서관에서는 뭘 하냐면 마을 안내 서비스 또 하고 그 다음에는 장비 대여 서비스도 해요. 그러니까 캠코더, 카메라, 장비, 전동 드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는데 맨날 쓰지 않잖아요. 그럼 도서관에 비치를 해서 그걸 대여해주는 서비스를 거기서 하고 또 어느 도서관에서는 이제 마을에 이 동네 와서 뭐 구경하고 싶어 할 때 찾아가면 사서가 그 마을에 오래된 밥집 10년 된 밥집, 20년 된 밥집, 맛집들을 소개해주겠습니다. 맛집도 소개하고 네. 여기는 뭐 예를 들면 유명한 누가 살던 집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안내를 해주는 안내 역할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도서관이 자기 변모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지금 우리 파주시가 도서관은 많아졌는데 이렇게 민관이 같이 호흡하는 공간이 되고 또 그런 문화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서관 분해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그 도서관이 잘 운영되기를 하지만 또 도서관 안에 이런 문학을 꼽힐 수 있도록 관심 좀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고 가겠는데요. 두 분 보내기 전에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 6주년이거든요. 그래서 희망 꾸러미라고 희망을 배달합니다라고 해서 6주년 꾸러미를 판매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낮에도 밥을 싸갖고 와서 이 고추장에다가 잘 보이지도 않네. 고추장에다가 이게 아카시아 꿀을 넣은 고추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간장, 된장, 들기름까지 구색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선물들을 파주 농부들을 지원하는 이런 농산물이니까 이제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파주에서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광고 끝내고요. 네. 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